그리고 이런 예외 조항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에서 예약하면 렌트사의 원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차를 쓰는 겁니다. 유럽 렌트카 예약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죠. 흔한 건 아니지만 없는 일도 아닙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현장에서 바가지 썼다는 얘기도 많고 그런 얘기일수록 조회수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 마음을 더 위축시킵니다. 사실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전 지식이 없으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브로커 사이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유럽 렌터카로 검색해보면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하고 나면 렌트카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데는 대부분 여러 렌트사들을 모아서 가격 순으로 보여주는 브로커 사이트들입니다. 브로커 사이트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렌트카 업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 렌트사와 고객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예약 사이트죠. 수익을 얻는 방법은 렌트사에서 보험 빠진 베이스 요금을 받아와서 보험처럼 보이는 환불 프로그램을 붙여서 싼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위약금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추가시키고요. 해외 렌트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이죠. 사실 그거 하나 믿고 남의 나라 가서 운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브로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이름은 풀커버 보험, 추가 보호 상품 이렇게 선전하지만 나중에 보험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저렴한 만큼 저렴한 값어치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차에 손상이 생기면 고객은 렌트사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증빙 서류들을 갖춰서 영문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인정된 금액만큼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불 받는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또 다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 돈 언제 줄 거냐고 메일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그런 일이 내게 닥친다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보험을 2번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로커 사이트에 저가형 보험을 가입하고 갔는데 현지 직원은 보험이 빠져 있다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렌트사의 정식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고 그래서 렌트사에서 바가지 씌웠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취소 수수료입니다. 브로커 사이트는 예약과 동시에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무료 취소라고 적혀 있지만 언제나 무료가 아닙니다. 항공기 연착이나 다른 사유로 지각하게 되면 환불 불가, 면허증이나 카드 문제로 차를 쓰지 못해도 환불 불가, 이틀 전에 취소해도 환불 불가. 이런 것들은 원래 렌트사에선 다 무료로 처리되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예외 조항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브로커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렌트사의 원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차를 쓰는 겁니다. 변경이나 취소, 고객 불만, 기타 문의사항이 있어서 렌트사에 연락을 해도 그쪽에다 말하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여러 렌트카를 가격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싼 렌트카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 중에는 평이 안 좋은 렌트카들도 많습니다. 눈탱이 맞았다 이런 얘기도 저렴한 렌트카에서 주로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겪어보기 전엔 알 수 없죠. 저렴한 렌트카에 저렴한 보험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글쎄요. 그렇게 해서 몇만 원 때로는 몇십만 원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여행인데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름 많이 들어본 렌트카를 정식 보험 포함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서울에 고객센터가 있는 렌트사면 더 좋고요. 이름 많이 들어본 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알려드린다면 허츠, 에이비스, 식스트, 유럽카 이 정도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렌트비는 렌트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견적은 직접 비교해 봐야 되는데 보험 용어나 포함 불포함 사항들이 렌트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일일이 비교해 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편하고 좋은 건 세계 1위 허츠 렌트카를 여행과 지도에서 예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가지 쓸 일도 생기지 않지만 뭐 궁금하거나 이상하다 싶은 게 있을 땐 한국인 직원들이 상주하는 허츠 고객센터가 서울에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한 여행과 지도 담당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메일 한 통으로 쉽게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렌트사에서도 고객 불만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오해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 시간보다 좀 늦게 갔더니 그 핑계를 대면서 비싼 차를 감매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원래 해외 렌트카는 예약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면 노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를 무한정 대기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차는 현장에 와서 차를 달라는 사람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때 요금은 현지의 정상 가격이죠. 노쇼 처리, 정상 가격 판매 뭐 이런 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월급 받고 일하는 담당자가 고객한테 바가지 씌워서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고객하고 영어로 입씨름하거나 뭐 나중에 클레임거리 만드는 건 자기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무료 업그레이드인 척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항목과 금액 같은 거를 반드시 고객한테 확인시키고 또 사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만 잘 살펴봐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받는 임차 계약서에는 차량 종류, 보험 조건, 연료량, 총 렌트비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고 또 비상연락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바가지 썼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담당자가 뭐라 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뭐 뒤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차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뭐 어떻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피차 외국어인 영어로 나눈 대화에서 잘못 말한 건지 잘못 들은 건지 증명할 길도 없고 또 모든 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기준이니까 사인해 주기 전에 계약서 내용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엔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계약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길쭉한 계약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계약번호와 계약자 인적사항, 또 중간에 요금과 보험사항,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아래쪽에 연료량, 픽업 반납, 뭐 기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총 13일을 렌트했는데 일주일에 480.25프랑, 뭐 스위스에서 렌트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되어 있죠. 하루당 64.12프랑씩 6일치 384.70프랑, 여기서 10% 디스카운트 됐고 보험은 슈퍼커버와 개인 상해보험 포함됐고 다른 나라 여행하기 위한 크로스보더 피 30프랑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세금 62.25프랑 해서 토탈 870.70프랑이 계산됐습니다. including tax, excluding 연료 비용이라고 적혀 있죠. 연료를 채워서 반납하면 870.70프랑만 결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처음 가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부분인데 연료를 채우지 않고 반납할 경우는 리터당 4.41프랑, 엄청나죠? 이 금액을 최대 233.75프랑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총 렌트비는 1104.45프랑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료는 꼭 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크레딧 카드 홀드, 즉 보증금 명목으로 150프랑쯤 더해서 총 1254프랑을 승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승인은 일단 최대 금액을 잡아놓은 거니까 연료 채워서 반납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최종 결제는 위에 있었던 870.70프랑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승인 취소됩니다. 우리나라 카드사에서는 최초 승인될 때는 문자로 알려주지만 승인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일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최종 금액 870.70 프랑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귀국 후에도 서울에 있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건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염려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차량 그룹 3가지가 적혀 있죠. 예약된 그룹, 대여된 그룹, 요금 부과된 그룹 모두 2그룹으로 일치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달라져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설명해 줍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예약된 것보다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일 텐데 다운그레이드 해주는 경우는 차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주겠죠. 렌트사 임의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라면 무료가 기본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추가된다면 위 요금 부분에 업그레이드 차지 얼마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볼펜으로 밑줄 치면서 분명히 설명할 거고요. 만약 유상 업그레이드를 원치 않는다면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간혹 차가 없어서 그렇다, 이해 좀 해달라, 그 대신 아주 조금만 받겠다,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이렇게 사정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죠. 그리고 출고 시 주행거리와 연료량이 적혀 있습니다. 연료는 대부분 가득 찬 상태로 출고되고 8분의 8 이렇게 적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8분의 6, 8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받았던 만큼만 채워서 반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실제 연료량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정도만 알면 현장에서 임차 계약서 보는 법은 충분히 이해하셨고 억울한 일 당할 일은 없습니다. 부당한 수리비로 골치 아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보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일은 브로커 사이트를 통해서 싼 렌트카를 이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로커 사이트에서 구입한 환불 프로그램은 렌트사에선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앞에 알려드린 4개 메이저 렌트사에서는 차 반납할 때 외관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 손상은 어차피 완전 면책 보험으로 처리하니까요. 물론 손상이 생겼을 때 렌트사에 전화 걸어서 알려줘야 하고 손상의 정도가 크다면 폴리스 리포트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부당한 수리비 걱정은 없습니다. 유럽 렌트카도 제주도 렌트카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약하고 차 쓰고 반납하고 오면 됩니다. 다만 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위축되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이름 많이 들어본 렌트카를 쓰면 흔히 말하는 눈탱이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그럴 일 없고요. 유럽 자동차행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